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레이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2% 올라서 307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계속해서 3000에서 3100 사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6500억 팔아가지고요. 코스피 3000대에서는 외국인들이 진짜 안 삽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3천대에서 당분간 이렇게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다우지수 1%가 올랐고요. S&P랑 나스닥은 0.5% 정도 올랐습니다. S&P랑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만 5천 정도라서 아직 한 3% 정도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많이 부진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우가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가 좀 어느 정도 따라잡는 그런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제 주요 종목 보시면 다우가 강했던 이유가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 이제 6% 올라오면서 다우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보잉이랑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역시 다우 종목인데 나이키도 실적 발표 이후에 15%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네, 보잉, 나이키 요 두 종목이 다우를 그래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P랑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돌파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네,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좀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157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장중에 158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이고요. 구글은 네,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3%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에 조금 특이했던 게 팔란티어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인덱스 좀 변경 영향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 쪽에서 조금 팔란티어의 이제 클래스 변경이 있어가지고 팔란티어가 워낙 이제 시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약간 미들캡 쪽에 있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과정에서 중형주에 있었던 이제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에서 매도가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좀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니라서 조만간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금요일에는 그 정도가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섹터들 보시면 필수 소비재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산업재 이런 쪽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좀 안 좋긴 해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2%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 반토막인 상황이고요. 일라이릴리라던가 에브비 같은 경우가 2%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에서는 헬스케어 섹터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헬스케어가 회복을 한다 그러면 네, 미국 주식 랠리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값 빨리 당장 인하하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 헬스케어 회사들도 나름 대비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논리를 거스르면서 이렇게 무조건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팔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일단은 지금 정책적인 이런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뭐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섹터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섹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좀 주식시장이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싼 주식을 찾는다고 하면 헬스케어 섹터가 싸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단은 사상 초가 넘어갔으니까요. 좀 이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또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뭐 7월 달에 또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워낙 이제 지수가 높다 보면 네, 그런 불안감이 있죠. 저번에도 이제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좀 지수가 높을 때 아무래도 현금 확보를 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일단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환율이 134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350원대에 막혀 있었던 그런 모양이었는데 네, 1340원대로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7을 거의 지금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 보시면 채권도 조금 강세로 가고 있어요. 4.2%대, 미국 10년물 국채가 4.2%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 10년물 같은 경우는 2.7% 정도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고요. 국채 가격은 이제 오른 건데, 뭐 그렇게 크게 반등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채권금리 미국 10년물로 봤을 때 뭐 한 4.1대까지 또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가 뭐 지금 거의 3번 쪽이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결국에 될 거니까 네,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또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6% 하락하면서 다시 6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8%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종목은 역시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저번에 이제 프리장에서 30만 원 뭐 잠깐 찍은 적은 있는데 뭐 여기에는 지금 기록은 안 돼 있네요. 네, 어쨌든 거의 30만 원 육박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29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이닉스도 뭐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네,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움직임이 많았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고점이 보면 7만 4천 원대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는데 역시 또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기는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옛날에 이제 최고점이 네, 요때죠. 보면 2007년에 거의 15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딱 절반 정도는 왔네요. 근데 이미 그 주식 발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어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에 2007년 고점을 간다 그러면 시가총액 거의 100조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00조는 아무리 지금 원전이나 이런 데가 전망이 좋다고 해도 좀 많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에 맞는 실질적인 이제 성과를 보여줄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4.7%가 빠졌고요. 고점 대비로는 이제 꽤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3만 원, 14만 원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한 15%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좀 슬슬 꺾이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빠졌고요. 어쨌든 고점에서 15% 정도 빠진 거는 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조만간에 다시 좀 고점 돌파를 하지를 못하면 뭐 적어도 횡보 내지 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될 그런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게 SK이노베이션이 25%가 올라오면서, 네, SK이노베이션도 워낙 뭐 안 좋았었는데, 워낙 가격이 또 이렇게 싸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올라올 때는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주 같은 데가 워낙 지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워낙 바닥에서 이렇게 좀 턴을 할 때는 또 급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그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2%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고점 굉장히 이렇게 급등을 하고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 여기서 다시 좀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어쨌든 AI 이쪽이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이버도 뭐 그렇게 지금 죽은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AI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뭔가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나오면 네이버도 또 상당히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지수로는 좀 재미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3,000대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는 확실히 좀 가격적인 그런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3,000대 이상에서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면 쉽게 뭐 3,500 이런 식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오는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려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시장의 이런 선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주주 가치를 이제 보호하는 이런 수단이 조금 개선이 되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구체적인 이제 진전이 있으면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